자, 반갑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생방송. 올해 라이브 생방송은 오늘 하고 다음 주 목요일이 23일 날은 올해 마지막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생전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잘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건데, 먹방. 한 해를 보내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 혼자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어떻게 우리 그 구독자 시청하시는 분이 그 한번 오프라인 자리 몇 명이라도 좀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방역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저희 집에서 혼자 먹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서. 먹방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올 한해 댓글로 채팅창에서 올 한해 어떻게 좀 했나 그 좀 회고도 해보고, 또 그런 좀 잡담 좀 나눠보는 걸로 해서 다음 주 라방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올 한해도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같이 와주신 지금 들어와주신 우리 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순서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일단 내일자 헤드라인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꼭지만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한 꼭지만. 방역, 오늘 중대본에서 방역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 행사가 많이 아마 없을 건데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계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는 12월 18일 내일 모레부터 1월 2일까지 보름 정도입니다. 일단 단기간으로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러 얘기들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뭐 전시회 박람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그 뭐 혹시 마이스 쪽에 해당하는 국제 회의 이런 것도 뭐 자석 2칸 띄우고 자석 띄우고 뭐 이렇게 회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뭐 몇 명 되냐 안 되냐,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백신만 다 참가자가 백신을 다 맞았다 그러면 인원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면 돼요. 뭐 뉴스에서 뭐 자영업자들, 일단 이런 발표를 하면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리친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정확한 좀 내용은 좀 알고 욕하자고요.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좀 알고 욕하자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방역 수치만 지키면. 일단 단체 행사는. 그런데 이제 사적인 모임이 조금 제한은 있죠. 숙박 시설은요 4명까지만입니다. 4명. 그 예외의 경우는 이제 동거 가족이랑 뭐 돌봄이 필요한 경우 빼고는 그렇게 있고, 어쨌든 단체 행사를 하려면 참가자들이 방역을 다 저기 백신을 다 맞았다 2차까지 그러면 일단 사실상 인원 제한은 없고, 사적 모임이 조금 거시기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지원인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것들 좀 넓혀서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행업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번에. 여행업도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히긴 했어요, 중대본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기재부에서 말 안 들면 여행업도 뭐 안 줄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항상 기재부가 항상 문제. 아무튼 여기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지원 소상공인이 들어가면 여행업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융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을 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전해드렸고,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재부가 어떻게 이걸 또 해주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상세한 거는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일자 헤드라인 그 메인 뉴스 하나 일단 좀 전해드렸고요. 우리 전익추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진다네. 그렇죠. 근데 날씨가 추워져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옛 어르신들도 그렇고 겨울엔 추워야죠. 그죠? 추워야지 병균도 안 생기고 병이 안 생깁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 여름엔 더워야 되고 계절은 계절 다 와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는 겨울에 좀 춥고 미세먼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추워지면은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좀 들으실만 할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 예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선거 캠페인으로 아주 유명한, 아직도 회자되는 말이 있잖아요. 스투핏 하고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해갖고 그 아젠다 갖고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성공을 저기 대통령이 됐죠. 그 아젠다 그 캠페인 문구를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 저희 썸네일에 그렇게 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탈국제화야. 이렇게 썸네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런 말 탈국제화에 대한 언급과 내용은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이 일어난 여행업계에 지금 피해를 입은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전문가라고 자칭 타칭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행 산업,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저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들도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의 얘기다라고 평가는 됩니다만 어떤 맥은 정확히 짚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더 심하게 제가 비판을 하면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대학생 정도 나이 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또 한 5분만 고민해보고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같아요.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얘기해도 2시간 동안 대본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이 강화되고 뭐 바이오 산업이 더 그쪽으로 더 뭐 좀 성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쩌고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사무실의 공실률이 커지고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2시간 이상은 적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만한 얘기 말고 조금 여행 산업 특히 이제 저는 여행 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다는 학자나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뭐 여행사 대표님들한테 이런 고민할 이유는 없죠. 여행사 대표님들 뭐 이런 고민을 뭐 하러 해, 그죠? 그러나 요런 이제 고민과 그런 아젠다 세팅과 이제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자료 나온 거 수집해갖고 보고 기사화를 하든 이런 내용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해드리는 몫이 이제 저희들의 몫. 저희 기자들의 몫인데 우리 여행업계 전문지 기자들이 몇 안 되죠. 지금 인원수 많이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이제 좀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의 여행 관련 기자들은 이쪽 여행 산업에 대해서 잘 좀 부족하고 그냥 뭐 여행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산업 전문 이 기자들은 지금 이제 숫자가 거의 몇 명 없죠. 아무튼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아무튼 그분들도 열심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지금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봐왔던 취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한번 저기를 학설, 노가리, 뻐꾸기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예 하나만한 소리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뭐 저런 소리를 다 해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나름대로 좀 그냥 자화자찬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세상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도 좀 여러 가지 봤습니다.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것도 봤고 다른 책도 좀 들춰봤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말씀 전해드린 내용은 한 20분 남짓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핵심만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되니까 요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가볍게. 근데 전혀 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K스타일 투어 TV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어제 K스타일 투어 TV님 어제 트래블마트 현장에서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직접 뵈고 인사를 뭐 저가 얼굴을 모르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와서 인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참 고맙고 감사드리고 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트래블마트가 있었는데 성과는 좀 어땠는지 좀 좋은 성과 있으셨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연말이고 뭐 추워서 또 미세먼지도 많아서 아무튼 이 시간에 집에 많이 계셔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실시간 계속 하면서도 많이 좀 호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SR2 뜨거운 청춘 TV님 운전 중 인사드립니다. 운전하시는군요. 일단 소리로만 들어주세요. 뜨거운 청춘 TV님 소리로만 운전 조심하시고 K스타일 투어님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찍으시는 컨텐츠는 저는 그 찍으시고 계속 송출하는 컨텐츠가 궁금했거든요. 너무 퀄리티도 잘 나오고 하는데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얘기 나중에 언제 한번 또 기회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PPT를 한 10장 정도 준비했고요. PPT 작성이 하루 종일 소요가 돼요, 시간이.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일단 최대한 좀 심플화 시켰어요.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PPT는 한 10장으로 핵심적인 것만 좀 담았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 지금 그 제목 다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야? 바보야. 문제는 바보야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누군가 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문제는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탈국제화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살짝 언급은 했었어요. 살짝 언급했는데 쉬워요. 내용 인식하기 쉽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고 꼭 얘가 끄떡여지실 겁니다. 네, 자, 먼저 탈국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일단 국제화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제화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네. 국제화의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국제화, 어떤 일의 범위와 영향이 여러 나라에 관계되거나 미치게 됨. 예.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 글로벌. 뭐 어째도 글로벌, 저째도 글로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자, 버퍼링이 좀 있네.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어떠세요? 버퍼링 있나요? 예. 자, 두 번째로 여러 나라와 관련되는 뭐 그런 것들, 성격, 여러 나라가 범위에 미치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빨간색 여기가 지구인데 육지구. 여기 뭐 세계와 전 세계 이제 뭐 이렇게 오고 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런 게 국제화지 사실. 근데 뭐 수출도 하고 그죠? 수출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게 국제화인데 이게 반대말은 탈국제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반대되는 행위가 이제 국제화라고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들 보시고 계시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다다음 달 3월인가에 있는 중국 그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으로 보이콧, 선수단은 보내지만 외교 보이콧은 이제 선수단은 보내되 참가는 하되 뭐 관련된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튼 장관이 됐든 그런 외교적인 것들에 대한 교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죠. 그래서 중국이 그래 니들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런 상태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을 위시한 미국의 친구들 프렌즈들이 또 그래 그럼 우리도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LA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요때 막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 중국의 이 패권 다툼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죠. 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세계 탑 10의 자리를 중국한테 절대 내주기를 원치 않고 있죠. 그래서 별의별 거 갖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죠.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이번에 그 올림픽 외교 불참 역시 저기 어디입니까? 티구르입니까? 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인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잖아요. 인권 문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거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일단 뭐 보이콧은 안 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북한 얘기가 끼어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한번 외교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고 지금 이 EU도 보면 EU 연합도 보면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지요, 그죠? 이 영국은 이미 블랙시트로 빠져나왔고 다른 곳이 이렇게 있고 다른 곳이 있는데 뭐 그 안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주 얍실하게 또 중립.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중립이야.
어, 외교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이게 중립이야. 우유부단. 아무튼 뭐 자기네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최근에 대만과의 갈등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베트남인데 중국과 베트남은 뭐 따로 띄었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이거 홍콩인데 그죠? 어, 지금 홍콩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시위하고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거 역사적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뭐 영국과의 문제들이 있고 그 후에 최근에 중국에서 사실 현재 홍콩에 남아 있는 사람 우리가 여행 가서 홍콩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서 홍콩을 여행 간다.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홍콩 현지인 기존의 현지인 분들도 기존 중국에서 넘어온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 언급하려면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할 텐데 지금 뭐 현재 이렇게 대략 전세가 이루어가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외교를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왜 지금 요 얘기를 들고 나왔냐면 요 얘기를 왜 들고 나왔냐면 계속해서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중국이 그러니까 뭐죠? 그 소련이 CSSR 이 소련 시절이 붕괴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독일도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서 뭐 러시아에서 뭐 소련에서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사회주의가 이때 무너졌잖아요. 그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경쟁에서는 이 캐피탈리즘이 이겼죠. 그죠? 요 캐피탈리즘이 이겼고 요 사회주의 소시알리즘이라고 하나? 갑자기 또 영어가 생각이 안 나. 요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가 되고요. 그죠? 붕괴가 되고 자본주의가 이겼는데 캐피탈리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이후로 뭐 중국은 아직까지는 뭐 공산주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동유럽은 그렇게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은 그 이후에 급속히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거의 자본주의로 많이 갔죠. 그죠? 자본주의 체제로 많이 갔고 베트남은 뭐 베트남 전쟁이 있긴 했지만 베트남은 결국 지금 정치 체제를 보면 중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그죠? 이 공산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이념보다도 그죠? 이 어떤 그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 그 같이 나눠 그런 그 체제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튼 동유럽은 당시에 자본주의로 많이 갔고 베트남이랑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쪽 공산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 스타일이 중국과 같이. 그래서 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그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X와 Y축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자본의 머니 그리고 요건 이제 정치적 건데 이제 가치 성장을 이렇게 쭉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우리 이제 미국 큰형님들 쪽에 서서 쭉 해와다가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물론 중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도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여기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굉장히 그 잘 해왔죠.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같이 정치적인 성장과 그런 민주화도 계속 이루어지고 한데 이 중에서 보면 동유럽도 뭐 성장의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리고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것들과 그 어떤 경제적인 성장도 더디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부에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나 일부
뭐 중국도 그렇고 어디죠? 뭐 일본, 베트남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말이죠. 일본도 경제적인 대국이 세계 탑 10, 뭐 미국이 1등, 뭐 일본 이렇게 가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일본의 움직임들을 보면 아베 이후부터 아베 때부터 해갖고 이렇게 잘 경제적인 성장도 가다가 민주화도 잘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시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결코 민주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체제의 운영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렇고 북한은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베트남도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뭐 그래도 일본도 뭐 그렇게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제가 알기로 뭐 선거할 때 뭐 그 당선자의 이름을 철자로 쓴다면서요.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여행사와 여행사는 왜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조금 생겼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번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 처음에 딱 터졌을 때 뭐 그냥 지레겁을 먹고 다 셧다운을 했죠. 그냥 누가 셧다운을 가장 먼저 하냐 그런 생각으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베트남 이 당시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실어 갔다가 예고도 없이 여기서 문을 잠가 버렸죠. 베트남이.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지금 팬데믹 상황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뭐 그 변이 오미크론이가 그 변이 때문에도 뭐 다 지금 또 다시 걸어 잠궜는데요. 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뭐 변이와 상관없이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뭐그 그런 좀 반가운 그죠? 반가운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뭐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요거 한번 제가 어제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방역 전문가들의 처음으로 내년 1분기 지나고 뭐 국제관광 재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처음으로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국과 베트남 같이 이렇게 아직까지 민주적이지 못한 나라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최근의 사항들이 오면 그냥 앞뒤 상황 정치적인 상황 내가 한국과 무역을 얼마큼 해야 돼 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뭐 친형 뭐 형제 같은 국가냐 뭐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했고 그 나라와의 무역 관계가 어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셧다운부터 하고 보는 이런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의 원인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선진적이지 못한 나라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 하나 나왔다고 또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뭐냐? 탈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거의 해답은 나왔습니다. 탈국제하면 우리나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그렇게 갈 건데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설득력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인데 또 셧다운이고 아마 셧다운은 이 오미크론이 끝나고 우리나라 방역 사태가 좋아진 다음에라도 앞으로 이게 처음이 쉽지 그 다음은 쉽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탈국제화로 지구촌이 탈국제화로 가고 있는 것 꽁꽁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셧다운을 하면요 제조업부터 중단이 됩니다. 왜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지도가 혹시 보이시죠, 그죠? 지도가 보이시죠? 자
지금 일단 우리 여행업 말고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강의, 유명한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참고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셀럽 강의하시는 셀럽이지 거의 셀럽 유명한 강사죠. 최진기 강사라는 그분 강의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분의 어떤 인문학 강의를 좀 제가 참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렇죠, 그죠? 뭐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미국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여기 중국이란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줄긴 했죠. 아무튼 세계 공장 중국이라는 곳에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면 중국에서 막 그걸 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만들고 해서 이게 또 부품이 또 어느 나라로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왔다가 결국 판매는 여기서 되고 그런 거 있죠. 아프리카도 뭐 있겠지만 이런 식의 제조업 유통 구조가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성, 그죠? 그래서 분업이 점점 이런 나라에서 분업 형태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도 이런 분업 형태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분업은 세분화됐고요. 그로 인한 이 물류의 이동, 물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결국 다시 여기 와서 팔리는 이런 물류의 이동 역시 굉장히 정교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죠?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퍼지면 국가 간 물류의 공급망이 단절될 가능성이 크지요. 물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행이 안 되니까 화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수출이 역대 최고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뭐 물건이 우리 지금 해외 직구 중국 같은 데서 해외 직구 많이 하죠. 이런 게 끊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그 유통망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심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초연결성이 된 사회가 기존에는 당연시됐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같은 게 오면서 이제 모두 다 크로즈가 됐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온라인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비슷한 유사한 일들 팬데믹이 일어나면 온라인 쪽은 이 초연결성이 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왜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코비드와 유사한 또 비슷한 팬데믹이 계속 또 언젠가 계속 있어 앞으로 또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런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이 당국들 이런 나라들의 뭐 중국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규제가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걸어 잠그는지 꽁꽁 그거를 여실히 지금 목격하고 있죠. 아직도 문이 안 열렸죠, 그죠? 뭐 이거는 우리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지금 그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초연결성을 갖고 있던 사회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 세계가 보수적인 사회로 갈 가능성이 현재 전 세계 시국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립주의, 이기주의, 국경 폐쇄,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제한이 더 아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동 제한. 자, 이동 제한 나왔으면 뭐 얘기 다 한 거죠. 이동 제한. 앞으로는 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립주의, 이기주의, 국경 폐쇄, 그다음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기존보다는 제한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코로나가 다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과 같이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웃바운드 몇 명이요? 2,800. 그죠? 인 1,700만 명이죠. 요건데 코로나19 이후 코로나가 완전히 다음 달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웃바운드가 1년 동안
2,800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2,800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한 2, 3년 뒤에는 어쩌면 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결코 아웃바운드는 더 이상의 수적, 양적 성장은 2,800명 기준에서 양적 성장은 크게 더 이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인바운드는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죠. 뭐 한류도 있고 해서 계속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바운드는 그래도 조금 더 영향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건 더 이상 뭐 몇 명이 갖건 몇 천 명이 갖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많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로 따져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여행업계 지원을 안 해준다, 왜 안 해주냐, 차별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아웃바운드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그 관광 수지는 아시다시피 관광 수지는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적자를 내는 산업을 국가에서 뭐하러 나서서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인바운드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여기가 뭐 무슨 국회의원 정치가 한 명이 나와야 된다는 동 만드는 동 이런 얘기도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여행사 출신에 누가 국회의원 비례가 됐건 지역구가 됐든 들어가면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지원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관광 수지예요. 국가에서 관광 수지 계속 적자인 분야를 왜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안 도와주죠. 트래블 골드버드님 지각했네요. 반갑습니다. 아 들으셨습니까? 네 나중에 또 편집 본 때 또 보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야 그래서 더 이상 관광객의 머리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관광객 더 이상 관광객 몇 명을 보냈냐 이거는 큰 뭐 박리담회식의 판매는 앞으로 의미가 없고 이제 무슨 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하는 동안 몇 분이 빠져나가셨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 식당이 문이 잠겨 있고, 식당 앞에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종이입니다. 20일부터 이 20일은 12월 20 내일 모레 글피부터 영업을 한다는 거고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임시 문을 닫았는데 그 주인장께서 여기 생애 첫 여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트래블 골드 버즈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마침 댓글을 제때 올려주셨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노원구 한 동네에 제가 뭐 지금 뭐 일하는 것 때문에 그쪽에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그 동네 노원구 쪽에 근데 제가 이제 일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요. 그래서 이 집이 뭐 가격도 괜찮고 메뉴도 많고 주인장 아주머니가 혼자 하세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그냥 나이를 보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한 65세? 70까지는 안 되신 것 같고 65세에서 70 요 사이 정도 연배가 돼 보이죠 아주머니가 혼자서 요리를 다 하시는데 요리가 메뉴가 한 20가지 정도 돼요. 뭐 황태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돈가스, 그다음에 무슨 낙지볶음, 뭐 제육볶음, 뭐 떡만둣국 뭐 해갖고 전 메뉴가 6,500원인데 다 똑같아요. 근데 맛도 괜찮아. 맛도 괜찮고 진짜 아줌마 집밥처럼 하고 반찬은 자기가 갖다 먹으리 셀프로. 그래서 또 노인장들이 많아 손님들이 그 한식들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계란 달걀 후라이 2개 1,000원인데 2개 줘요. 1,000원.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도 내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창문에. 그래서 20일까지 문을 닫아요. 내일 모레 글피까지. 20일부터 영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막 좀 왠지 저한테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여행이라는 그런 여행업 쪽에 여행업계에 종사하지 않거나 아는 분은 그냥 여기 아마 그런 분들은 요게 20일 날 여는구나 하고 요것만 아마 보이셨을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왠지 영업은 20일부터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저한테는 밑에 이 메시지가 저한테 막 뭔가 막 울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래서 처음에는 딱 돌아섰는데 돌아선 다음에 막 이 울림이 있어갖고 다시 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제 그림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 메시지가 되게 울림이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들이 아마 대부분 여행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 울림 있죠? 우리 K스타일 투어 TV님 우아하고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뭘 모르죠. 어디로 여행 간지 어떻게 트래블 골드 버즈님 과거 베트남 다낭에서 가이드 할 때 한 손님이 대변 요청을 하셔서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대변이 아니라 대면이겠죠. 그분도 처음 여행이시라 하면서 일상에서 도피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집안 사정도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겠죠. 복잡하고 벗어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소주 한 잔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런 울림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머니시고 여성분이시고 나이 연세는 정확히 뭐 요즘에 너무 막 모르잖아 연세 그쵸. 제 나이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이를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뭐 요리 솜씨 요리의 맛 그다음에 아주머니의 그 비주얼 그런 거 한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실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생애 첫 여행인 중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게 20일부터요. 지금 방송하는 날이 16일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벌써 뜬 지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장기간이야, 장기간. 장기간. 그죠? 20일부터면 최소 열흘 이상. 열흘이 뭐야? 한 15일 정도는 문을 안 열으시는 거거든요. 그죠? 오타요? 제가 다 알아서 저기 찰떡같이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다 이해해서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장기간 지금 요 가게 그 비우시면서 크로즈해 그죠? 여행 요걸 하고 셔 생애 첫 여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써놓고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냥 뭐 개인 사정상 뭐 임시 휴업 며칠까지 임시 휴업합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며칠부터 영업합니다라고 하고 밑에다가 요걸 써놨잖아요. 그죠? 생애 첫 여행 중. 이걸 왜 써놓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집안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라면은 굳이 생애 첫 여행 중이라고 안 써놨을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여행을 가시긴 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쓴 것 같아. 그죠? 자랑할 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 자랑도 할 겸, 그 다음에 핑계도 삼을 겸, 그 다음에 정말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천재적인 어떤 감성성이 있어서 이걸 보는 이로 하여금 나 같은 감정을 느끼게끔 하려고 이걸 썼는지. 그렇죠. 지금 여행 중이겠죠, 아마도.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장거리 먼 곳으로 여행은 못 갔을 거란 말이야. 아니 뭐 이런 걸 수도 뭐 가족, 자식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사는데 이 기회에 빌어서 뭐 다녀오실 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장기간 해외로 가는 일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트래블 골드버즈님 다낭 바나힐스에서 가족여행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생애 첫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이라면서 잘 부착한다고 한 기억도 있고요. 그 후기를 남겼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글을 올라왔고 몇 달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서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럴 것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 하늘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슬픈 감정은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뭐랄까. 어차피 뭐
다 가는 거 뭐 이제 언젠가 누가 먼저 가냐 뭐 나중에 아니라 그 차이고 그 차이도 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다라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슬픈 감정을 갖지 않고 살으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데 근데 또 하나 좀 불안한 기분도 저한테 들어요. 왜냐 생애 첫 여행 중 그 연세가 드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그 연세 되도록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건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사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생애 첫 여행 중 혹시 이 식당이 문을 못 여는 건 아닐까? 혹시 좀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서 생애 첫 여행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이승에서의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저승으로의 여행이라는 것도 어쩌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좀 오바를 한 건데 아무튼 별의별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한테 울림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 생애 첫 여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써놓고 잠시 문을 닫으신 식당 동네 아주머니의 이 메시지가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여행사 대표님들이 많고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이 숫자 몇 명을 보내고 몇 명을 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말 이 우리 트래블 골드 버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첫 여행 또는 생애 마지막 여행 또 수많은 여행 인생의 여행 중에서 이번 여행이 우리 여행사를 통하건 어떤 여행 뭐 티켓을 어디를 가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될 수 있다. 그 여행 하나가. 그래서 한 장,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야죠, 물론. 그래서 많이 보내면 많이 벌겠지. 근데 앞으로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여행 가는 여행사, 그러니까 손님 하나, 고객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의미를 좀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드시고 그런 여행 상품을 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그런 여행 상품을 좀 초점을 맞춰서 팔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썰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셧다운, 이런 세계적인 정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나 무슨 변이 하나 때문에 꽁꽁 다 걸어 잠그는 그런 세상에서 해외여행이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고 갈 만큼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을 조금 제대로 읽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사람들은 좀 남았지만 갈 사람들은 거의 다 갔습니다. 갈 사람들은 아웃바운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 사람들은 인바운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자면 좀 어떤 여행을 좀 판매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댓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트래블 골드 버즈님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억에 남는 인생 여행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신상품 개발을 현장 경험 바탕으로 인생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 스캐너 TV님 3차 맞고 좀 늦게 왔어. 3차 맞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3차 이거 언젠가 맞아야 돼요. 이왕 맞을 거 빨리 맞아야겠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동네에 그 식당 아주머니가 붙여놓고 지금 어디론가 여행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20일 날 여기 물면 그때 한번 또 갈 기회가 있거든요. 갈 기회가 있는데 요 붙여놓은 식당 아주머니한테 가서 되게 애매해요. 뭐 단골도 아니고 갑자기 좀 생뚱맞게 어느 여행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없잖아. 그리고 거의 어머니 뻘의 연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보다 한참 어리고 나이를 덜 먹으셨지만 아무튼 뭐 생뚱맞게 갑자기 단골도 아닌데 가끔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혹시 어디를 여행 다니서 물어보는데 웃기잖아. 그렇다고 내 신분을 밝히고 아 제가 사실은 뭐 이쪽을 기자인데 뭐 어쩌고해서 어디 다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웃기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20일부터 영업합니다. 생애 첫 여행 중. 이 메시지가 주는 울림, 우리 여행 계신 분들을 많이 좀 가슴 깊이 좀 담아두시고 좋은 상품 좀 많이 팔아주시고 앞으로 숫자 중요하죠. 숫자가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그죠? 먹고 살라는 문제인데 숫자가 그래서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고 좀 걸어장고는 좀 폐쇄주를 탈국제화로 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상품을 좀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뭐 아무튼 돈 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문제는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트렌드라는 거는 변해요. 1년 사이에도 변합니다. 요즘 또 세상이 빨라져서 뭐 1년이 뭡니까? 몇 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트렌드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은 탈국제화 때문에 더 이상의 숫자 노름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여행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듣기에 따라서 한사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아냐, 네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분명히 있지만 그 얘기도 맞고 그 입장도 맞습니다. 그 입장도 충분히 맞고 공감하고 저도 저긴 하는데 이런 또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좀 좋게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래블 골드버즈님 제일 떨어지는 저가 패키지 상품 저도 싫어하는 편이라 고객 입장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여러 개의 단계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쇼핑도 여행 상품 가격은 저렴하지만 쇼핑이 많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니까 그죠? 좀 여러 가지가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투어의 최근 행보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 단계별 최고급에서 그 아닌 것까지 그뭐좀 저렴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거 해야 되는 그런 거 좀 다양성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철학은 이념의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과 같은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좀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쇼핑 진행하면 안 삽니다. 적자. 그러시군요. 예. 쇼핑도 필요해. 나 쇼핑 필요하다고 봐. 좋은 데 가서 쇼핑도 해야지 뭐. 자, 오늘 1시간 남짓 좀 했고요. 오늘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상품이 현장을 잡아주기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쇼핑을 해도 돼. 대신 현장 가이드나 랜드사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주고 쇼핑을 돌려. 쇼핑으로 그 사람들 벌이를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벌이를 만들고 거기서 약간의 인센티브로만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주소 제대로 돌리면 쇼핑이 왜 나쁩니까? 쇼핑으로 그거 적자 폭을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부작용이 나고 그게 몹쓸 그대로 가는 거지. 쇼핑이 왜 나쁩니까? 죄 없어 쇼핑은요. 쇼핑은 죄가 없어요. 그죠? 쇼핑은 죄가 없어. 왜 자꾸 쇼핑이 무슨 쇼핑을 죄악시하는 것 같아. 소비자도 그렇고 우리 여행업계 스스로도 그렇고 쇼핑은 죄가 없습니다. 쇼핑이 무슨 죄가? 여행 가면 당연히 쇼핑 우리나라에서 잘 구할 수 없는 거 당연히 사야지. 근데 문제는 아시잖아요. 제대로 상품화 안 주고 현장에다가 다 떠맡기고 쇼핑으로 니들이 알아서 떼어라 하니까 그게 문제지. 쇼핑은 죄가 없다. 다음에 내년에 캠페인 쇼핑은 죄가 없다. 그죠?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서. 그쵸? 쇼핑은 죄가 없죠. 동의하시죠? 네. 자, 오늘 대략 좀 정리 좀 할게요. 우리 같이 들어와서 들어와 주신 분 인사 나누신 분들 김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정대혁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최현자님도 감사드리고요. 전익춘님도 오래간만에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점심 운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오늘의 채팅 1등상 트래블 골드 버즈님 감사드립니다.
K스타일 투어 니비님도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기회 되면 이 식당 가서 주인장 오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제가 궁금해서 못 살게 못 살.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물어보고 이거 좀 되겠는데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문 닫고 식당 문 닫으면 제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웬만하면 약속을 지켰습니다. 트래블 골드버즈님 항상 적극 참여, 이 채널 라이브만 기다리는데 참여가 쉽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 표현을 잘 안 쓰시 다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는 분들. 자, 올 한 해도 저희 매일매일 동영상 뉴스로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요일 저녁 6시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날이 지날수록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성장도 했고요. 자, 언제 다음 주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마지막인데 라이브는 다음 주 마지막이 올해는 마지막. 그래서 다음 주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저녁 8시 똑같이 하는데 그날은 그냥 우리 좀 쉬운 얘기, 저 먹방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때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 앞에 놓으시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와인 놓으시고 떡볶이 좋아하시는 떡볶이 같이 우리 랜선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건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댓글로 막 뭐 질문도 해주시고 얘기를 많이 남기셔야 저도 끌어갈 수 있어요. 저 혼자 떠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같이 좀 다음 주는 먹방으로 하루에 마무리하는 랜선 송년회, 우리 랜선 구독자와 랜선 송년회 그렇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크루즈 스캐너 TV 대표님께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죠, 방역이 코로나 상태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줌으로 할까요? 그럴까? 그럴까 진짜? 진짜 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안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부담되시는. 특히 이제 그 좀 제가 이 젠더 감수성이 좀 요즘에 안 맞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냥 막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좀 그래요. 여성분들은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 이게 저기 일부 몇몇 분들은 본인 얼굴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거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하게 돼. 근데 좋은 아이디네 줌도. 아무튼 또 고민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다음 주에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자, 오늘 할 얘기 오늘 주제 여행 트렌드가 문제가 아니라 탈국제하다라는 거 잘 좀 같이 좀 마음속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또 저희 이번 주에는 그 트랩북스 제 그 여행 관련 도서 리뷰한 거 트랩북스 영 안 좋아요 조회수가.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구독자가 이제 한 열 몇 분 정도만 있으면 2,000명 돌파하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구독 공짜잖아요. 구독 공짜니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 후원과 지원 그리고 감사 응원 이런 거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거절 안 합니다. 환영하니까 많이 또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트래북스가 졸렵다는 게 저희 장점이에요. 불면증 요즘 현대사회 스트레스 많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저희 트래북스 보세요. 잠 5분 만에 바로 옵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냥 랜선이지만 좀 헛소리도 좀 해보고 그죠? 농담도 해보고 그렇게 좀 하자고요. 자,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는 거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푹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방송 끌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트래블 골드버드님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